여러분들 쿠카 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오늘은 다카라 토비에서 발매한 어스 그랜너란 애니메이션의 레오치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떤 제품이냐면 토미카,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카라 토미의 이 미니카 시리즈의 요 조그만한 자동차와 옆에 나와있는 비클들 보면은 빨간 색깔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거대 머신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두 개의 메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합체해가지고 위에 있는 이쪽에 로봇이 된다고 하는군요. 사운드 기믹 그리고 LED가 내장되어 있다고 하고, 무기도 기믹이 있다고 하니 여러가지로 플레이 밸류적인 의미로 상당히 즐길만한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로우 모드도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사실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은 토미카의 로봇 시리즈는 뭐 하이퍼 레스큐 시리즈, 그러니까 드라이브 헤드, 최근이라면은 한 3년 전에 방영했던 드라이브 헤드를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랑 매우 흡사하다는 느낌이 강한 로봇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져보는데 이번 제품은 그 드라이브 헤드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꺼내보면 이렇게 되어있고, 머신 두 대랑 토미카가 이렇게 들어있고 설명서와 스티커가 들어가 있네요. 일단 머신은 이렇게 끈으로 포장이 되어있고, 토미카는 보자, 골판지 두 개에다가 이렇게 포개쳐서 들어가 있고, 있구나. 그러면은 외장 파츠나 무기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포장으로 되어 있고, 뭐 그대로 잘라가지고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컷하고 이 토미카부터 디자인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코어 그랜너 레오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되게 작은 사이즈로 일반적인 토미카랑 동일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뭐 예로 들면은 드라이브 헤드의 토미카랑 비교하면은 이런 차이인데, 앞 뒤에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로 뭐 큰 크기적인 차이는 느껴지지가 않네요. 다만 토미카라고 하기에는 도색이라던가 실자스러운 느낌이 많이 배제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느낌은 있네요. 뭐 예로 들면은 방금 꺼낸 이 토미카 드라이브 헤드 쪽인데, 보면 도색이라던가 상당히 리얼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쪽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번 제품은 완구적인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꽤나 많이 생략돼서 심심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조형적인 부분은 역시 토미카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건전지 박스가 있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전원을 올리면 이렇게 사운드랑 LED를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천장 부분을 누르는 것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이런 느낌으로 꽤나 다양한 사운드가 내장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특히나 눈에 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용자왕 가오가이거로 유명하신 성우분의 목소리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어스 그랜너다 보니까 용자왕 가오가이거랑은 관련 없긴 하지만은 성우분이 같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꽤나 주목하게 되는군요. 여하튼 코어 그랜너 레오는 이랬고, 다음은 가오 그랜너 레오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기능적으로는 안에 코어 그랜너를 넣는 대형 비클 머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방향성은 실차와는 좀 동떨어진 SF 비클이란 인상이네요. 그래도 바퀴라던가 부분적인 디테일에 관해서는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토미카 시리즈구나 라고 생각되는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요소 자체는 꽤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프론트 그리고 바퀴의 휠이 나눠진 거 그리고 이렇게 배기구의 표현이라던가 필요한 거는 다 있는 그런 인상이에요. 그리고 기믹적인 건데 자 위에 클리어로 된 덮개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는 이 코어 그랜너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어넣으면 이제 이 코어 그랜너와 연동이 돼서 사운드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세팅했을 때 사운드가 나오고 이 이후에는 코어 그랜너 때랑 똑같이 위에 천장을 누르는 것으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죠.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해제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는 것으로 안쪽에 코어 그랜너를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수가 있고요. 대충 비교용으로 이제 완구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드라이브 헤드와 놓고 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팔이라던가 파츠 일부분이 약간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다고 느껴지긴 하겠지만은 역시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두 개를 동시에 나열하면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 이외의 기믹적인 걸 보자면 바퀴가 굴러가는데 두 비클 모두 스무스하게 굴려줄 수 있군요. 자, 여기까지 봤으니 다음은 가오 그랜너 치타를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이름 그대로 치타인데 보면은 옆에 있는 패턴이라던가 앞에 나와 있는 얼굴 이런 부분이 되게 치타스럽다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머신 자체는 별개가 있다. 뭐 그 정도로 머신으로 알아봐야 될 그런 형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위에는 라이플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좌우로 회전이 돼가지고 연출적으로 라이플을 쏘는 그런 느낌의 표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바로 요 다리 같아 보이는 형상인데 딱 봐도 로봇의 하체를 담당할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신경이 쓰였어요. 딱 봐도 다리 같다는 거. 변형한구로서는 이런 저는 요소라고 해야 될까? 변형한다면 특정 형태에서 다리로 모습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너무 티나게 다리 같은 모습은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하튼 대충 이런 느낌의 디자인이고 곳곳에 머신의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테일라이트라던가 버니어 그 다음에 옆에 에어 인테이크 같은 조형이 물론 조형이랄까 이거 스티커구나. 스티커가 있고 뭐 자잘한 걸로 메카니컬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요소는 있다 보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퀴도 이렇게 치밀하게 도색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 토미카스럽게 잘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튼 바퀴는 전부 굴러가니까 지면에 놓고 굴려주는 게 가능하고요. 이외의 두 비클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대충 다 본 것 같으니까 다음으론 이 세대의 비클을 전부 합체시켜 어스 그랜너 레오 치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코어 그랜너 레오 치타 기스나 까타이. 자, 제일 먼저 이 안에 코어 그랜너를 세팅할 건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위치에 맞춰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사운드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외의 부분을 변형시키도록 할 건데 프론트 부분을 밑에 조인트를 분리시켜서 떼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발톱이 있잖아요. 이거를 떼줄 건데 이거는
이쪽에 이 회색 판넬 보이시죠? 여기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딱 대주면 되고, 방금 떨어졌는데 이 뒷바퀴는 여기 뒤에 경첩과 이어져 있는데 조인트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주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유의해 주길 바라고, 여튼 이제 각 덮개 파츠를 분리했으니 팔을 전개하도록 할게요. 이 팔 같은 경우는 밑에서 봤을 때 이쪽에 핀과 옆에 핀, 떨어졌는데 옆에 핀, 이 두 개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분리시켜주고 앞바퀴를 밑으로 내린 뒤 전체적으로 옆으로 가동해 뒷바퀴를 접어주고 슬라이드로 올린 다음 주먹을 전개하는 것으로 한쪽 팔이 완성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핀을 분리한 다음 앞바퀴를 내려주고 어깨를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져온 다음 뒷바퀴를 뒤로 가져가 주고 주먹을 내리고 슬라이드 하면 이걸로 양팔의 완성. 그런 다음에 가슴 부분인데, 가슴 부분은 이 머리의 위에 부분 여기를 잡고 슬라이드해서 위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사자의 형성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상체가 완성이 되었고, 뒤에 머리가 있긴 하지만 이건 잠시 후에 결합한 뒤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은 이쪽에 치타인데, 우선 위에 달려있는 무기를 분리시켜준 다음 이게 아까 말하기를 그대로 다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말 그대로 다리가 될 건데, 우선 무릎함을 올려준 다음에 무릎 관절 자체가 약간 위로 꺾여 있거든요. 이거를 쭉 펴줍니다. 이 위치 조정은 뭐냐면은 앞바퀴 뒷바퀴가 지면에 딱 이렇게 스무스하게 평평하게 닿지 않다 보니까 그걸 위한 조정이거든요. 그걸 의식하면서 쭉 펴주고 발 뒤꿈치를 전개, 그런 다음에 여기가 고관절인데 밑에 붉은색으로 된 파츠가 보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오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치타의 얼굴을 반전시켜 주고 위에 있는 조인트와 레오를 결합시켜 줄 건데, 보면은 여기에 합체용 조인트를 고정하는 해제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에 해제 버튼인데 이 해제 버튼을 내린 상태에서 치타와 결합을 시켜줍니다. 기스나카타이라는 합체구호가 나오게 되는데, 참고로 좀 주의했으면 하는 건 방금 전에 가운데에 큰 조인트를 넣었잖아요. 그걸 넣는 동시에 뒤에 살짝 보이는 여기 흰색으로 된 블럭이 있거든요. 여기가 또 2차적으로 고정이 되는 블럭인데, 이 고정을 힘을 빡 주고 누르지 않는 이상 제대로 결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상하체가 합체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파츠인 예를 들면 이런 발톱 파츠, 이런 거는 발 앞꿈치의 조인트에 맞춰서 달아줍니다. 그런 다음 뒤에 있는 머리는 정면으로 가져와주고,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듣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홈은 이쪽에 프론트를 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금색으로 된 파츠는 밑으로 내려주고 손에 무기를 들려준 다음 머리를 반전시켜주면 이걸로 어스그랜너 레오치타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오치타가 완성이 되었는데, 방금 전에 사운드 기믹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쪽에 머리 부분이 그대로 토미카의 천장 부분이 눌려져 가지고 합체 사운드가 나온 건데, 그거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걸로 합체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외의 사운드는 잠시 후에 기믹을 다룰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디자인부터 봐야 될 건데, 디자인은 되게 심플하달까, 사자와 치타의 특징을 잘 살리고 제대로 정돈된 프로포션, 요즘풍으로 멋있게 잘 만든 그런 인상이에요.
정말 변형이나 합체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액션 피규어 같은 이미지의 그런 완성도인데 크게 모난 부분 없이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모양새인 것 같아요. 로봇 모드는 말이죠.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게 또 마스크 헤드가 정말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자갈기를 연상케 하는 이런 이마 장식을 포함해 마스크 부분도 단순하지 않고 이빨을 보는 듯한 그런 조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되게 호감이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사자를 연상케 하는 갈기나 발톱 등 조형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미지를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잘한 부분은 스티커로 디테일이 더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약간의 메카니컬한 이미지를 더 심어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치타 할머니가 좀 신경 쓰이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 들긴 하지만 뭐 그 정도네요. 신경 쓰인다고 한다면 정말 되게 멋지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운드 기믹을 아까 듣다 만 거 그걸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 이쪽에 머리를 누르면 다른 사운드가 나오게 돼요. 사운드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기믹 같은 거는 대충 본 것 같은데 그리고 무장이 남아있었구나. 무장을 좀 보도록 하죠. 무장은 이 엑셀 건인데 이거는 안쪽에 칼날이 수납되어 있어가지고 반전하는 것으로 엑셀 소드가 되는 그런 구조의 무기예요. 이거를 이제 위치에 맞춰가지고 끼워주는 곳으로 소드 모드의 검을 쥔 모습과 이걸 반전시켜가지고 건 모드로 들고 있는 모습 두 가지 형태로 지원할 수 있고 아니면 한쪽은 검날을 빼서 들려주고 한쪽은 이렇게 총으로 들려주는 이런 연출도 가능하죠. 이거 외로 이쪽에 조인트 규격은 동일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곳곳에 있는 홈에 맞춰가지고 약간 다른 방향성으로 달아주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손등에 이렇게 끼워준다던가 뭐 어깨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이렇게 달아준다던가 총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달아준다던가 이런 표현이 이제 가능해서 다양한 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은 기믹적인 건 다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이 어스그랜너는 되게 멋진 프로포션의 사운드 LED 기믹이 내장되어 있고 가동도 곧 볼 거지만 가동도 굉장히 우수하게 나왔거든요. 정말 요즘 항구에서 합체를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가? 라는 놀라움을 주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합체하는데 라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추구하고 있는 변형 합체 로봇의 이상점과는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어떤 거냐 극단적인 예시로 이거랑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타카라에서 만들었던 타가넥스와 지금의 타카라에서 만든 어스그랜너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이 두 제품의 차이 연도 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연도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이쪽은 변형기믹이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여러 놀이 요소가 있는 반면 이번에 어스그랜너 같은 경우는 놀이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하긴 하겠지만은 되게 간략하고 조인트를 공용 조인트로 해가지고 여러 곳에 끼우는 그런 종류의 놀이 방식이라는 점과 멋진 프로포션의 훌륭한 가동이지만 디자인에 독창성이랄까 재미있는 요소가 크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옛날 왕구가 구리다 뭐 좀 말을 안 걸어 갈게요. 구리다 라고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스타일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동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오죽했으면은 용자완구에 트랜스포머의 가동축 같은 걸 심어가지고 가동하는 용자완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때 되게 많았다는 걸 생각하면은 가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는 건 되게 이해가 되고 잘 알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가동이 실제로 완구를 만들 때 선택과 제약과도 같은 그런 관계거든요. 변형과 가동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변형을 넣고 싶은데 그 변형을 넣을 때 관절도 따로 넣으면은 거기로 인해 가지고 파손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방금 전에도 봤던 이 뒷바퀴 이거 보면은 파손될 여지가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떨어질 수 있게끔 구조를 짜놨는데 뭐 이런 부분이에요. 이쪽을 넣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가동을 넣고 싶으면은 어느 한 부분은 희생해야 되고 제약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거를 극적으로 한쪽을 다 배제하고 가동이랑 스타일에 올빵한 이번 제품은 살짝이랄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같은 테크라에서 발매한 건데 예전과도 같던 매력이 지금 제품에선 그다지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물론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꼭 이렇게까지 전부 배제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변형보다는 역시 멋진 스타일로 전실발도 있고 가동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다양성이 부족해져 버리면 이후에 변형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합체란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군요. 뭐 여튼 그렇다. 좀 더 재밌는 배경의 제품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아저씨의 푸념이었습니다. 여튼 되게 멋진 제품이에요. 이 어스그랜너. 이제 이 어스그랜너의 굉장히 훌륭한 가동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우선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고 어깨가 회전이 돼요. 그리고 뒷바퀴에 간섭이 있긴 하긴 하지만은 옆으로 팔을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그 밑에 횡축이 있다 보니까 돌려주는 게 가능하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완전히 접어주는 게 가능해요. 주먹은 안쪽으로 수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허리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앞으로 90도, 뒤로 90도, 그리고 옆으로 45도 그 정도 가동이 되고 그 밑에 횡축이 있다 보니까 회전이 가능하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완전히 접어주는 게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발목인데 발목 자체는 앞으로 클릭 가동이 있고 옆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발 뒤꿈치가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정말 요즘 항구에서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의 멋진 포즈를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액션 피규어로서의 가지고 노는 손맛은 정말 넘사벽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충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번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결론인데요. 사실 결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상당히 잘 나온 이 어스그랜너지만 그럼에도 변형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 나오는 제품에서 좀 더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 좀 더 가동도 중요하지만 재미있는 변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게 되는 네,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딱 이 전작의 신카련에 나왔던 닥터 옐로우 같은 그런 변형의 제품이 앞으로 하나쯤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을 가지며 이번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그렇습니다.